성공 쇼샷 페이잡 시즌 시즌2 금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자, 오늘 1, 2부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해커스잡의 윤종혁 쌤과 더빅스쿨의 이건 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리하이, 네. 리하입니다. 리하이. 자, 오늘 잡다방 1부에서 저희가 그 망구 11님 사연 만나봤는데, 네. 뭐 처음 합의, 뭐 이제 여기선 처음 합의니까 어떠셨어요, 윤 쌤? 예, 오늘 해보니까요. 뭐 저는 건쌤이 너무 잘 뭐 대답도 잘 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조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전 건쌤이 낫네요. 야, 오늘 이거 조쌤 보고 계시면은 기분이 좀 묘하시겠는데. 컨셉 어땠습니까? 예. 저는 너무 편하죠. 사실 항상 그렇지만 러브콜을 계속 예.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훈훈한 브로맨스 분위기를 이어서 두 번째 네. 사연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예. 번째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잡다방입니다. 두 번째 사연이고요. 아이디 네. 끌로의 91님이 독취사에 올린 사연인데요. 네. 32살 여자 스펙 평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학교 전공 학점 보면요. 스카이 중어 중문학과고요. 3.52점입니다. 토익은 945점, 그리고 자격증 한국사 심화 1급 갖고 있고요. 경력은 없어요. 대외 활동 수상 경력도 없고요. 기타 사항이 교직 이수를 해서 교육 봉사 활동을 여러 차례 했고 추가 계획은 HSK 6급과 토익 스피킹 레벨 7이랑 8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회사가 대한항공 일반직이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받고 싶은 조언이 사실 대한항공 일반직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취업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대외 활동 스펙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나이도 적지 않고요. 그나마 학력과 어학 성적이 좋은 편인 것 같아서 그쪽을 살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하루하루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강사 시장도 만만치가 않고 직업 자체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해서 조언 구하려고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네. 자, 대한항공 일반직 취업을 희망하시고 계신 예. 분이 그래서 스카이구나 보니까 대한항공 가고 싶으니까 예. 현재는 영어 강사를 위한 안 통하는 영어 유머가 준비를 하고 계신 댓글로의 911님 사연이었는데, 자, 스카이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예. 보통 스카이 경우에는 스는 아닌 건가요? 여기요? 예. 이분은 100% Y입니다. Y입니까? 어떻게- 네, Y. 진짜요? 그렇습니까? 4.3 만점이 있기 때문에 4.3만. 이렇게 힌트를 또 주시네요. 그렇구나. 역시 건쌤의 또 추리력이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뭐 예. Y 정도로 저기 예상을 해보면서 스펙 어떻게 일단 학교하고 뭐 어학 점수 물론 요즘 뭐 900 넘는 분 많다고 하지만 예. 학교랑 뭐 학점, 어학 점수 또 학교에 또 어떤 주는 어떤 그 파워가 좀 있네요. 예.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중어 중문학과 토익 945의 한국사 1급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건 심화 1급이에요. 네, 그냥 남들이 하고 있는 그 준비,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앞선 사연하고 좀 다르게 그 이 문과분들 특히 이제 그 어문 계열 쪽인데 어문 계열 쪽은 진짜 방향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은 이제 그 어학 쪽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네. 어학 쪽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좀 문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본인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뭐 해외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스펙으로만 딱 보면은 HSK 6급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중어 중문학과니까. 맞아요. 네. 예. 또 그래서 학교도 좋은 학교니까. 예.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저는 공기업을 생각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하지만 네. 그건 또 준비할 게 좀 더 있겠죠? 그럼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분 약간 이제 제가 살짝 웃었던 이유는 뭐냐면 궁금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에 찾아올 때 아카데미 와서 이제 취업 상담을 할 때 본인이 학교가 좀 좋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부심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진짜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래요?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당장 네. 대놓고 얘기하면은 카더라가 아니라 제 친동생도 Y대 이제 경영학과 불꽃 5반 출신인데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계열 외에는 다 문송한 상황이다. 예. 이런 게 사실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분 스펙 좀 짚어보세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3 만점에 3.5면 공부는 꽤 잘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참 이게 뭐 말씀은 다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문 계열은 특징적으로 좀 이제 이런 부분들 내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 근데 사실 이분의 스펙에서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직 기수를 해서 교육 봉사 활동을 여러 차례 했다. 이 부분이 사실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하다가 그러니까요. 잘 안 돼서 네. 32살에 이제 취업 시장을 뛰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중어 중문과예요. 근데 중어 관련해 가지고 추가 계획으로 HSK를 이제 취득하신다고 하고 중국어 성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현재 지금 계획이 했던 게 요즘은 하루하루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중어 중문과 출신인데 아까 영어 성적이 높고 중원중문이 영어 강사 하신다고 그랬고 영어 강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저는 일단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긴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어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느 쪽으로 가시든지 간에 네.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어문 계열 특히나 이렇게 전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취직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첫 번째 선택이 자신의 전공을 그냥 버려버려요. 근데 절대 버리지 말라고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일단 전공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걸 했을 때 네. 면접을 보시던 취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아, 나 전공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더 좋았어요. 라는 거에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HSK 6급부터 빨리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참 보니까 학교도 괜찮으시고 과도 괜찮으시고 어쨌든 가르치는 거를 하시는 분이고 네. 앞으로 꿈꾸는 것도 이제 강사 쪽이시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 일반직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좀 더 안정된 회사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조육생 같은 경우는 이전 방송에서도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영어 강사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여기 이제 중국어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부분요? 저는 일단 무조건 강사라는 직업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저도 강사를 하고 근데 있지만 그건 약간 본인 감정이 들어있는 사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좀 강사라는 직업 자체의 특징이 있는데 강사는 보통 이제 뭐 그 TV에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연봉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이 인기 강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네. 예, 듣는 말로는. 그 연봉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어찌 됐든 17년 했거든요. 강의를 17년 하셨구나. 하는 중에 돈을 번 건 한 7년 정도 돼요. 10년은 네, 손가락에 빠진 10년은 거예요. 계속 투자죠. 계속 투자구나.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강사는 미래 지금 여기서도 만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고. 결단력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시간도 좀 마음대로 쓰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강사 중에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활과 일을 분리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어제 새벽까지 원고 작업하고 그러고 회의하면서 술 한잔하고 또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거 하고 가면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가족분들한테 참 나쁜 사람이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강사는 아니다. 네, 저는 16년 전에 제가 처음 받은 월급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23만 7천 원이거든요. 한 달에요? 월급이? 한 달에. 오. 한 달에 월급이. 그래서 연봉이 800만 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거의 좀 갑자기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심파의 장으로. 우선 어쨌든 뭐 강사 쪽은 네. 반대하신다. 예, 네. 비추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네.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아,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중어 파트 쪽을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뭐 좀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지금 그 HSK를 따는 거는 맞으실 거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약간 공기업 쪽으로 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현재 공기업 쪽? 네, 공기업 쪽으로. 그래서 뭐
어학 계열 쪽을 좀 채용을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인국공이나. 예,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교육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으니까 예. 적십자사나 아니면은 코이카 같은 경우 어, 국제협력단 네.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 어쨌든 예. 조혁생께서는 이제 비추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건쌤은 건쌤 어떻게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좀 들어봅시다. 예. 강사의 길은 뭐 험난하죠. 실제로 뭐 지인 중에도 이제 강남의 이제 모 유명 어학원에서 영어 이제 스피킹 강사로 지금은 엄청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분도 시작할 때는 진짜 종혁쌤 말대로 정말 밑바닥부터 정말 뭐 새끼 강사라고 보통 부르죠. 예, 그런 상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정말 험난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에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35을 넘어서 그때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본인의 이제 강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네. 좀 염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거기다 그만큼의 인풋을 할애한다? 좀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이면은 사실은 뭐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일반 기업들 취직하는데 인풋을 쓰면은 그거의 절반만 넣는다 할지라도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히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탑 티어가 될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요즘은 하루하루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도전을 했었으면 했어야 되는 건데 교직으로 가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나 해가지고 뭐 네, 그 사립학교도 있고 있잖아요. 네, 사립학교가. 차라리 그쪽 학교로 가는 분야로 거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애매하고 영어 강사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게 좀 일침을 날려드리면 그렇게 준비를 계속 하셨는데 토익이 945면은 진짜 심각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점이어야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점은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누구한테 가르칠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이건 기본이다. 네, 어느 정도 그 토익을 가르치고 싶다? 그럼 토익 점수가 만점인 게 맞다. 예, 뭐 토익 스피킹을 가르치고 싶다? 토익 스피킹이 만점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일침을 날려드린 이유는 뭐 생각을 접으라는 이 개념보다는 정말 내가 이 분야에서 탑 티어가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노력이면 다른 곳에 그만한 노력을 투입했을 때 어디 길까지 볼 수 있을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예, 때.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탑티어 얘기하셨습니다만 학교도 좋은데 가셨기 때문에 그 거기에 가려고 노력하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개념을 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서 둘 다 부정적이고 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실 것 같긴 합니다만 대한항공은 약간 좀 도피처가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일단 대한항공 일반직을 이제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나마 유일하게 그냥 공채를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일반직으로서 또 생각을 좀 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 항공회사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좋지는 않은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마디는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어학 쪽으로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 그다음에 뭐 인국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항공 쪽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공항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로망처럼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인국공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왜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공항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공항에서요라는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항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에 대한 로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전공 여기에서 일반직으로 간다면 유일하게 대졸 공채로 갈 수가 있는데 항공 상식이라든지 시사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도 이제 좀 준비를 잘 하셔야지 네. 된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분- 건쌤 예.
선생님 의견도 궁금한데 우선 그러니까요. 대한항공 일반직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직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뭐 취업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 기본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대규모 증편이 국제선이 이제 5월부터 증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달마다 주 100편씩 늘고 휴가철 7월 달에는 그 비행 숫자가 한 300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채용은 나오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분명히 대한항공에서 지상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중국어를 취득하시게 되고 영어 성적을 갖고 있고 이 분야에서 좀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지금 현재 항공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같이 쌓여 있지는 않을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적재되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른 스펙들을 더 많이 쌓아놨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에 요이 땅 해가지고 채용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32살에 이 토익 점석 945점으로 지금 현재 갓 졸업했는데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경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보다 내가 나은 점이 무엇인지 거기서 경쟁력을 갖췄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취업이 될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이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제로 베이스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로 베이스지만 남들이 지금 현재 해결해 놓지 못한 어학적인 부분을 해결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베이스 부분에서 더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법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어 강사라든지 영어 선생님 파파고라든지 이런 앱이 개발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학적인 부분들의 강점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뭐 특히나 뭐 디자인 계열이나 이런 쪽은 아예 지금 삼성에서는 어학 성적 제출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대세는 이공계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제로 베이스에서 다른 걸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라고 네. 한다면 이공 계열로 직군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IT 계열로의 직군 전환 한번 네. 진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T 계열의 직군 전환, 부트캠프,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쪽 분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쌤 말이 100% 동의합니다. 그냥 공기업 준비를 하는 게 이 정도 머리 있으면요. 진짜 금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해본 분이잖아요. 네, 네. 금방입니다. 정말 오히려 더 손쉽게 맞아요. 취업할 수 있고 네. 특히 공기업도 어학적 강점을 둬야지만 취업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인국공부부터 네. 시작해서 한국관광공사까지. 네. 그래서 이런 쪽의 길이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공부도 해본 분들이 또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학교 오실 때 했던 학교 들어가실 때 했던 그 열정으로 오늘 조언을 좀 참고하셔서 하신다면 최적의 방향으로 가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클로에 91님 사연 만나봤고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서 세 번째 사연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주인공 아이디 쓰리송이야 삼송이님인데 네. 스펙 평가해달라면서 독취서에 사연을 올리셨는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아이디 삼송이님 학교는 한국항공전문학교래요. 네. 항공정비고 4.5점 만점에 4.25점 네. 높네요. 토익 920점. 자격증은 고정익 항공정비사, 항공산업기사, 커말 2급, 항공사 1급. 네. 경력사항과 대외활동 그리고 후상 경력 없고요. 기타 사항은 인도 국제학교에서 중고등학교 6년, 캐나다에서 대학생활 2년으로 영어 원어민 그러니까 네이티브 수준이라고 합니다. 추가 계획은 전기 기능사, 위험물 처리 산업기사 추가 예정이고요. 입사 희망 회사는 어디서든 이런 마인드 좋아요. 어디서든 일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소재 칼튼인가요? 칼레튼 유니버시티 칼튼이요. 칼튼 대학교 우주항공기계공학과 2년까지 다니다가 전역 후에 네. 한국항공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계 취업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서 추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다른 직종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을 더 취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험도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우선은 보면은 해외에서 유학을 유학하다가, 하다가 현재 취업 중인 삼송이님의 사연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우선 스펙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쌤. 네, 일단 제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걸 보다가 어떤 보니까 거요? 네.
지금 항공산업기사하고 항공정비사 쪽이면 기계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또 전기 기능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음. 근데 더 궁금한 건 왜 또 위험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위험물 처리는 화공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벤져스 마인드가 있네. 네.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전혀 안 잡혀 있어요. 네. 전혀 안 잡혀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항공정비 쪽인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전기기능사와 위험물 처리 산업기사를 따야 하는지 요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간 낭비하지 말란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취업 쪽에서 저는 사실 이 마인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디서든 일하고 싶다라는 이 80년대 마인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준비할 거 다 해놓고 어디서든 일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죠? 네. 네, 그래서 약간 목적성의 결여? 네, 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펙도 지금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막 다 따는 여기저기 거죠. 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지금도 코로나가 좀 풀려가면서 네. 항공정비라든지 이런 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항공정비뿐만 아니라 이쪽이면 보통은 이제 그 군수업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충분히 이제 그냥 전기기능사나 위험물 처리보다는 본인이 했던 걸 조금 더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도 이분은 학점도 괜찮으시고 네. 또 네이티브 스피커시고 뭐 토익 점수 나쁘지 않으시고 자격증도 많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스펙들은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어학적인 부분에서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네. 아무리 네이티브 스피커라 할지라도 본인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학사를 마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대에서 학사를 마친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이제 그냥 안 내도 돼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학사를 마쳤으면 영어 성적을 내야 돼요. 근데 원어민 수준인데 토익이 920점이에요. 이러면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막간을 이용해서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저도 한 3년밖에 안 살고 왔지만 그래도 이제 막 웬만한 회사 지원할 때 다 만점으로 제출을 했었어요. 우리 컨셉이 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인즉, 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920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보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8년 이상을 생활했는데 920점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한 학교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92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기계 직렬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뭐 공항 관련해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면 충분한 스펙이긴 하겠지만 직군을 넓게 할 거고 외국계까지 생각을 하실 거면 좀 더 고고익선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예. 지금 항공업계가 많이 이제 정상화가 될 예정인데 이분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항공업계로 취업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아예 없지는 않죠. 지금 현재 항공정비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귀해요. 귀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한테 좀 더 이 항공업계 쪽으로 한번 문을 계속 두드려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군수 그 업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상 항공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토익은 좀 높여야 되는데 아마 건쌤이 만약에 토익 좀 높여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익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아마 이런 변명을 할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이 정도 점수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이 외국에서 나와서 이제 토익 점수 이제 받으면은 약간 대부분 리딩 쪽에서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그쵸. 스피킹은 다 맞아요. 리스닝은 다 맞고. 리스닝 다 맞고 리딩에서 틀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높여놔라. 네. 그거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 스펙으로 그렇다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 내가 그냥 갈 수 있는 것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스펙으로 취업 가능한 산업이나 직무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네. 네, 항공정비 쪽입니다. 저는 항공정비? 무조건 항공정비 네. 쪽으로 가셔라. 그리고 외국계 기업도 지금 항공정비 영어 쪽 가능하니까. 영어가 가능하니까 네. 항공정비 쪽은 외국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네. 더 좋아요? 조건이? 비슷합니다. 한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경우들도 더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오히려 항공정비 쪽으로 계속 그냥
쭉 밀고 가시는 게 오히려 전기 기능사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컨셉도. 예.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정비 쪽을 한다라는 걸 단순히 그냥 비행기만 고치고 리페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공산업이라는 게 진짜 작게 보시면요. 드론 산업부터 시작해서 크게 봤을 때는 우주 산업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에서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론 산업 항공산업 그리고 우주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 정비사의 길, 엔지니어의 길로 생각하시게 되면 폭은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 YSL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당선되면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의지를 얘기하신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우주 부품 시험센터라든지 항공전자 자기기술센터라든지 국방품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조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이런 전공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직군을 생각하기보다는 예. 이거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저는 전공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쌤 다 항공업계 취업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보면은 커말이나 항공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공기업 취업도 생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커말이나 항공사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제 이쪽으로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기계 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계 기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기계 기사가 없다라는 거. 네.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공계 쪽 계열의 공기업은 절대 전공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공 시험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NCS 직업기초 능력만 본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거의 없고 다 전공을 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기계 기사를 준비를 하신다면 공기업도 준비가 가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항공산업 쪽으로 쭉 나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컨셉도 한번 써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 기능사 취득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을 위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거고 위험물 처리 산업 기사는 인국공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뭐 위험물 처리 기사 인국공 가시는 분들 대부분 다 진짜 군대에서 위험물 폭파 관련해 가지고 일을 담당하시다 지원하신 분들이거든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말씀대로 윤쌤 말씀대로 차라리 기계 기사를 취득하셔가지고 엔지니어로서의 그 전통성을 가지고서는 지원의 폭을 넓히시는 게 오히려 공기업들에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